안녕하세요. 박보석입니다. 4차식 컴퓨터의 데이터 표현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습 내용은 데이터의 종류, 정수와 실수의 표현, 그리고 나머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데이터를 분류해보고요. 자, 컴퓨터 하드웨어에서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도식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를 분류하고요.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 소리, 그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표현 방법을 공부합니다. 자, 지난 차시에서는 데이터를 정보로, 정보를 지식으로, 지식을 지혜로 획득하는 과정의 예시를 통해서 코딩을 통해서 연역적 분석으로 패턴을 예측하고 추론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자, 주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진 숫자, 즉 바이너리 디짓, 비트로 코드화되어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들은 크게 숫자, 자, 숫자와 자, 문자도 실제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코딩에서는 문자는 숫자다. 그리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중요한 데이터는 이 숫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숫자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공부하는 것이 이번 차시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인식하는 주위의 모든 것들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이고,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 감각기관은 아날로그로 그 신호를 입력받고 처리되는 방식이죠. 시각화해서 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들리는 것들, 우리 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아날로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기장, 우리가 수기로 작성한 일기장, 음악, 또는 사진, 동영상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아날로그 데이터들이죠. 그런데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0, 1, 이진수, 정기적인 신호로 저장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진 체계로 코드화해야 됩니다. 코드화. 인코딩 한다 그러죠. 인코딩. 코드화해서 디지털화 해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디지털화, 숫자화 한다는 얘기죠. 그 숫자든 문자든 소리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모두 약속된 코드 체계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코드 체계로. 그리고 코덱이라 그러죠. 코드하는 방법, 인코딩, 디코딩 하는 방법에 의해서 아날로그가 됐다가 디지털화되고 이렇게 컴퓨터에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코딩, 코드화 한다. 다음에 디코딩, 복호화 한다. 자, 이 과정을 아주 빠르게 해주는 것이 이제 컴퓨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해해야 나중에 우리 코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디지털 데이터는 비연속적인 신호, 그러니까 뭐 연도, 날짜, 요일, 개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디지털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실제 우리 눈에는 이걸 디지털 데이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은 이 자체도 우리 컴퓨터 관점에서 보면 아날로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진화돼서 인코딩 되어야 됩니다. 물론 아날로그 신호들, 아날로그적인 것들, 음성, 온도, 풍량, 영상 등 이런 것들도 이런 데이터들도
결국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이 돼서 이진화되어야 됩니다. 즉 이진수, 그렇죠? 이진수의 숫자 비트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켜졌느냐, 꺼졌느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비트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0이나 이진수 한 자리로 표현하는 것이죠. 0이나 1 해서 두 가지 정보입니다. 두 가지. 그 2의 영성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부터 111까지니까 실제 2의 3승계, 즉 8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코드화 할 수 있다. 자, 우리 일반 컴퓨터에서는 8비트 단위, 즉 8비트로는 한 바이트라 그럽니다. 바이트 단위로 정보를 최소 단위로 가지고 옵니다. 바이트가 1000개 모이면 킬로바이트가 되고요. 이 킬로바이트가 1000개 모이면 메가바이트, 이 1000개 모이면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됩니다. 이 테라바이트의 10의 3승, 1000개 모이면 페타가 되고요. 1000개가 모이면 엑사, 제타, 요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페타 정도까지는 우리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용이 되고 있죠. 향후에는 엑사, 제타까지도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주위의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문자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표준화된, 즉 약속된 숫자로 변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자 체계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A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나 필기체 A라고 표현한 거나 같은 A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두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코드화 되어 있는 것이죠. 명확히 규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컴퓨터는 명확하게 0101 이렇게 디지털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 A는 얼마이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 A는 100 앞자리 3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뒷자리 3자리입니다. 100001이다 해서 10진수로는 65로 서로 약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자. 모두 서로 표준화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코드화한다. 코드화. 자, 그래서 코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표준화. 우리 컴퓨터 역사에서 본 것 같이, 자, IBM 360 계열의 4세대 컴퓨터부터 실제 그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된 시대니까 미국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표준을 바탕으로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8비트를 사용해서 256개,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8승이니까 2의 8승, 즉 256개의 문자, 숫자, 특수 문자에 코드를 부여한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외에 또 BCD, FCD 코드, 그리고 뭐 압축을 위한 허프만 코드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세계의 모든 문자를 서로 표준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유니코드로 표준화해서 유니코드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문자의 고유 번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뭐 한글도 포함해서 한자, 다음에 고대어까지 모두 포함해서 2바이트를 사용해서 코드 체계를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문자는 이런 표와 같이 서로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런 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다. 자, 여기 참고로 7비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ASCII 코드는 한 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0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U라는 문자를 이진수로 코드화해보자 하면 어떻게 하죠?
U. 이게 앞자리 3자리입니다. 101, 뒷자리 4자리입니다. 0101 하고 앞에 0을 붙여서 8비트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수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정수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배운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주의할 것은, 인간은 자릿수에 상관없이 숫자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한개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특히 정수를 표현할 때 숫자를 표현하는데 자릿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몇 비트를 쓴다. 자,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16비트를 정수를 전하는데 16비트를 사용하겠어 하면 2의 16성계의 숫자를 코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 자, 이것을 코딩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자, 결국은 제한이 입실론 무한대 값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언어와 다르게 좀 유연하게 정수의 자릿수를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2에서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는, 자, 이진수 000은 0이다. 이진수로 000은 1이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4자리로 표현하면 15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양의 정수의 범위는 0에서 15까지다. 0에서 15까지입니다. 그럼 이걸 n비트로 확장하면 0에서부터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이기 때문에 각 자리수에 0이나 1의 값이 세팅된 것을 곱하고 더해서 값을 구합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우리 예전에 많이 했듯이 바꾸고자 하는 진법의 값을 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계속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몫은 그 다음 라운드에 다시 2로서 나누는 값으로, 분자 값으로 넣어주고요. 그래서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합니다. 다시 이렇게 넘겨주고요. 언제까지? 이게 0이 될 때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1, 0, 0, 0, 1, 1이라는 35가 이진수로는 이렇게 표현된다. 변환이 됩니다. 자, 실제 컴퓨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35는 1, 0, 0, 0, 1, 1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컴퓨터가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컴퓨터에는 우리가 변환된 그 이진수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환기가 그걸 바꿔주는 것이죠. 그 변환기를 우리 추후에 배웁니다만은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즉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35라고 우리 적으면 이것을 1000, 11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진수하고 8진수하고는 서로 사용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2진수, 8진수, 16진수를 친숙합니다. 사람은 10진수에 친숙하죠. 자, 8진수는 다른 진법과 마찬가지로 1부터 0부터 7까지의 숫자를 한 자릿수로 표현하는데 사용합니다. 수학적 표현으로는 만약에 8진수 1, 2, 3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1, 2, 3, 8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컴퓨터에서 우리 언어에서 코딩에서는 사용할 때 이렇게 0, 1, 2, 3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파이썬에서는 0, 5, 1, 2, 3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차시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8진수는 3비트씩 잘라서 2진수를 3비트씩 잘라서 변환하면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10진수로 변환해서 다시 8진수로 변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8진수를 2진수로 바꾼다 그러면 각 자릿수를 세 자릿수로 이렇게 표현해 나가면 됩니다. 자, 2고요. 6은 110이죠. 자, 5는 101입니다.
자, 8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것은 각 자리수의 그 값을 곱해서 모두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8진수로 만든 것은 2진수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8로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몫을 계속 8로 나누어 나가고 그 나머지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266은 8진수 412로 변환이 됩니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만 우리가 이 변환하는 과정을 알아라는 것은 아니죠. 그 변환되는 그 원리를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16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를 표현하는데 0부터 F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요. 10을 표현할 때는 A라는 문자를 쓰고 11을 사용할 때는 B라는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15는 F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 16진수 2AF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6의 제곱입니다. 그죠? 이게 2니까요. 저 A는 숫자로 변환하면 10입니다. 10 곱하기 16의 1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F는 15니까 15 곱하기 16의 0승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6진수도 앞에 X, 헥사데시말이라서 헥사에서 X를 따서 사용합니다. 그 아래 첨자나 또는 괄호를 쓰는데 자, 파이썬에서는 0x a34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0입니다. 0. 0x a34. 네. 그 16진수를 2진수로 변환할 때는 4자리씩 끊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2진수로 변환할 때는 거꾸로 4자리씩 표현하면 됩니다. 자, C는 1100이죠. 자, 4는 0110입니다. 그리고 2는 0010입니다. 자, 컴퓨터에서 정수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자리수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수를 표현할 때 n비트로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비트로 마이너스 10을 8비트로 표현한다. 그럼 8비트. 그죠? 이건 10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근데 최상위 비트를 1로 하고요. 최상위 비트를 1로 하고 부호 비트를 사용합니다. 최상위 비트를 0, 1. 우리도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앞에 부호를 붙이죠. 그럼 이진수를 가지고 부호를 붙이려면 일단 최상위 비트를 1로 하자. 하고 나머지를 그 값을 저장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만 이런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0에 플러스 0, 마이너스 0 두 가지가 생기죠. 그래서 1, 0, 0, 0, 0, 0, 0, 0, 0, 0, 0 이것도 모두 같은 0인데 두 가지 표현법이 생기는 모순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진수 연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호 비트 상관없이 모두 덧셈 하자 할 때 자, 1 빼기 1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자, 0 이게 1입니다. 이게 1이고요. 이 1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두 개를 더하자. 더하면 부호에 대한 고려 없이 다 더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연산이 간단해지고 저 회로도 간단해지겠죠. 하드웨어적으로 간단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더해버리면 각 자릿수 더하면 자, 올림수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쭉 더해지면 이 결과의 값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립니다. 0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는 음수를 표현할 때 2의 보수를 사용합니다. 자, 1의 보수는 0을 1로 1을 0으로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을 2의 보수로 표현한다면 자, 3을 이진수, 즉 8비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의 보수를 구합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변환을 합니다. 거기에 1을 더해주면 2의 보수가 생성이 됩니다.
정리하면 컴퓨터에서는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는 2의 보수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하면 양수일 때는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앞자리수는 비트 0이고요. 음수일 때는 2의 보수로서 표현이 돼서 마이너스 3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마이너스 128을 2의 보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의 보수를 쓰게 되면 연산이 플러스 연산으로 마이너스 연산이 플러스 연산으로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3입니다. 더하면 0이고요. 올림되면 다시 이게 0이 됩니다. 또 올림수가 생기죠. 0이고 올림수 1이 생깁니다. 0, 0, 0, 0 해서 다 0이 됩니다. 자, 이 보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드가 된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과 서로 맞물려서 이런 코드화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있는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려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수와 실수부를 따로 이렇게 변환하면 되겠죠. 자, 정수부는 이렇게 변환하고 자, 실수를 2진수로 변환할 때는 계속 2를 곱해 나갑니다. 2를 곱해 나가서 소수 이하 자리수가 0이 될 때까지 1의 자리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2를 곱하면 0.916이죠. 0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수 이하 자리를 또 2로 곱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1이 되겠죠. 나머지는 0.83입니다. 0.831을 다시 또 2로 곱합니다. 2를 곱하면 1 적어주죠. 자, 이렇게 소수 이하가 0이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적어주면 0.458은 0.0111 아마 뒤에까지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11110.0112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자, 나눠드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수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즉 이진화할 때는 무한정 표현할 때는 자, 나눠드리지 않을 경우도 무한정 표현해도 소수 이하 자리수의 값이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자, 실수는 값이 이진수화 했다가, 즉 디지털화 했다가 다시 아날로그 10진수화 했을 때, 복호화 했을 때 값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됩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좀 전에와 같이 정수부와 실수부를 고정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고정소수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고 변환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정수부는 15비트 쓰자, 실수부는 16비트 써서 32비트로 표현한다. 그럼 부호 비트를 쓰고 정수부 15비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11000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음에 실수부 16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자. 자, 이렇게 표현하면 단점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의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부동소수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수부와 가수부로 나눠서 자, 이렇게 변환을 했죠. 하면 여기에 이걸 갖다가 우리 어떻게 보면 표준화, 정규화 한다라고 하는데요. 정규화, 소수 이하 자리수를 0으로 만들고 지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이 부분을 이제 가수부라고 합니다. 가수부에 표현하고 여기에 있는 지수를 여기에 표현하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더 고정소수형보다 더 확장할 수가 있죠. 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고정소수형이나 부동소수형이나 우리 코딩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부동소수형 방식에 의해서든 간에 실수의 표현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참고로 소리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것도 이진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서로 약속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약속된 포맷입니다. 웨이브나 mp3니 WMA니 AIFF 플러그인이 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약속해서 표현할 것이냐? 일반적인 방법은 즉 소리가 이렇게 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로 파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이제 표본화, 샘플링 한다 그럽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자릅니다. 모든 것을 다 저장할 수가 없죠. 그 일정 단위 간격으로 자르고요. 이 일정 단위 자른 것을 갖다가
양자와 숫자와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 5, 9, 9, 7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그 값을 숫자화하고 이거를 비트 패턴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재생할 때는 다시 이 숫자와 양자와 인코딩 된 것을 재생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매끄럽게 되진 않지만 이렇게 좀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원음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음에 100% 가깝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 귀에서는 샘플링을 아무리 작게 해도 우리 귀는 그걸 이제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든 영상이든 이미지든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라 100% 그대로 재생하는 것은 100%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림도 우리 흑백 그림, 그죠?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의 회색 그림, 다음에 컬러 그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흑백 같은 경우에 화소 하나가 흰색이면 0, 검정색이면 0, 흰색이면 1 이렇게 약속을 해서요. 화소마다 비트씩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쭉 검정색으로 된 부분만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쭉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회색은 이 한 비트를 여기에 표현하는데 이거의 이 값을 예를 들어서 256 스케일이다. 그러면 0에서 256개의 회색으로 0은 흰색, 255는 검정색 이렇게 표현해서 그레이스 스케일, 흑백 사진으로 흑백 사진이 아니라 뭡니까? 예전에 그레이 스케일의 사진이 되는 것이죠. 컬러 그림 같은 경우는 화소 하나를 표현하는데 빛의 삼원소 RGB입니다. 그죠? 빨강, 초록, 파랑을 각각 8비트씩 사용해서 38, 24죠. 24비트를 사용해서 각각의 색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0이다. 그러면 R의 값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0. 색을 섞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빨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흑백 컬러까지 갔을 때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 약속된 포맷으로 인코딩하는 방식들이 이 파일의 확장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JPG, GIF, PNG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약속된 포맷으로 즉 표준화된 포맷으로 인코딩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도 간단히 제가 표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결국 연속된 이미지와 즉 소리죠. 그래서 뭐 초당 24개의 그림을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하면 움직이는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곧 동영상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이미지와 소리를 이렇게 제거하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압축해서, 자, 이미지는 이런 그림들을 계속 이미지 그대로 저장하면 사이즈가 엄청 커집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존 프레임을 두고 바뀌는 이 부분만 이미지에 저장해서 모두 이제 정지되어 있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저장할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은 저장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만큼만 저장하면 되니까, 여기만 저장하면 되니까 그 프레임을 표현하는데 비트 수를 이제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준이 MPEG이라든지 우리 뭐 MP4 보통 지금 현재 많이 쓰죠. 그럼 H.264 이런 파일 포맷들이 이제 표준화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로 코드화해야 된다. 서로 약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도 약속한다. 문자도 약속하고 여러 가지 다 약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코드 체계, 특히 약속된 코드 체계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표준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는 숫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길이에 한계가 있다. 그렇죠? 특히 실수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문자 데이터는 약속된 숫자로 마찬가지 변환이 되는 것이요. ASCII 코드, 유니코드 이런 형식입니다. 코드화된다. 코드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자, 참고로 컴퓨터에서는 2의 보수로 실수는 부동소수형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표준화된 코덱으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간단한 연습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